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시장에 호재가 하나 터졌지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8월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죠. 물가 지표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이게 둔화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가 좀 강한 모습이 좀 들어오다가 막판에 밀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사실 막판에 하락한 이유는 그 셧다운 문제가 시장에 대두됐죠. 그래서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셧다운 문제가 주말에 회기가 끝나기 3시간 전에 합의가 되면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 호재가 뭐냐면 개인 소비 지출이요 둔화가 됐어요. 전월보다 0.1% 올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0.2% 오르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졌는데 그거보다 예상치 하회했죠. 전년보다 3.9%가 올랐는데요. 그 전달 지난달에 발표된 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0.4%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둔화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 투자가들은 연방정부가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바지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45일이라는 시간이 일단 벌었죠. 그래서 11월 15일까지는 일단 예산안이 처리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3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됐었다면은 셧다운이 되면서 미국 시장은 오늘 밤 패닉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공화당 메카시 의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해결이 됐는데요. 공화당 내에서 강경파들이 지금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예산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존 윌리엄스가 발언을 했는데요. 뉴욕 연원 총재죠. 연준 내 서열 권력서열의 3위인데요. 이가 비둘기파입니다. 이 사람은 비둘기파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점에 이르렀거나 고점 근처다. 금리 얘기입니다. 금리. 그래서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일단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주말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나온 뉴스 중에 유로존 9월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9월 물가가 발표했는데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4.3%가 나왔습니다. 근원 CPI도 5.3에서 4.4%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물가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제시했던 목표치 2%까지는 멀었다는 거고요. 여전히 둔화가 됐지만 그거의 2배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죠. 굉장히 높은 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둔화의 연속성에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시장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2%가 안 됐구나 그런다면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빠른 둔화가 필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둔화가 되게 되면 연준도 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관망세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닐 카시칼이라는 미니애폴리스 연원 총재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악재가 수면 밑으로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셧다운 문제가 가라앉았고 호재가 시장을 득세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싸움이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부분이 미리 예산안이 통과됐다면 미국 시장은 급등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시장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싸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간을 벌었다 쪽으로 방향의 포인트가 잡혀지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맞다면 시장은 뭐 일단은 하락보다 상승세 유지 국면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 해봐야 되겠죠. 자, 나스닥하고 다우 흐름을 보시면 나스닥은 0.14%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0.47%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차트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일단 이 3일 동안 같은 가격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 있었죠. 일단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랑 장중한 때 0.6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월 개인 소비 지출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장 초반 상승세가 아까 셧다운을 밀리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상황이 됐고요. 장중한 때 0.77%까지 하락해서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난 것이 그나마 특징이다. 그러나 지난번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끝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121선을 상향 돌파하고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한 때 1.38%까지 올랐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셧다운 임시안이 나스닥 종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야겠죠. 나스닥 종합이나 다우나 상승 이격은 일단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급등으로까지 못 가더라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일단 열려있기 때문에 상승이 진행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지난주 목금에는요 소폭씩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은 아니네요. 9월 28일 목요일 날은요 2%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1%가 하락했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중한테 95불을 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종가는 90불 이상에 끝났다라는 거, 또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한 후 이탈하지 않고 끝났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미잖아요. 개미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확률 게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추세선, 이제 우하향 추세선이 일단 돌파가 된 상태잖아요. 이게 돌파가 안 될 거냐에 따라,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성이 많이 결정되잖아요. 돌파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원달러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쪽과 돌파되는 쪽의 확률을 비교해보면 돌파되는 쪽은 10에서 8번 정도 됩니다. 우하향 추세선은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상향 추세선은 10에서 8 정도가 돌파하지 못하지만 우하향 추세선은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돌파하지 않는 쪽으로 베팅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확률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이 개인들의 방법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돌파 가능성을 여러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소강 상태가 있지만 환율상으로는 죄송합니다. 유가 상황으로는 돌파가 되겠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추세선으로는 돌파하고 끝나서 눌리는 모습이 있지만 추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도체 수출 통제의 무기유예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왔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적자가 커졌죠. 적자가 커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수출 통제를 무기유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가 아니라 이달 10월 11일 만료가 되기 전에 통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읽어보면 합의가 끝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마지막 이틀가 약간 눌렸지만 상승 이격을 일단 열어놓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수급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은 소폭이나마 매수로 대응하고 끝났어요. 기관만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이 뉴스를 알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의 모습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반도체, SK 하이닉스 수요일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500을 회복할 가능가, 제가 지난 공개방송에서 이탈 가능성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끝났었는데요. 일단 이탈하고 끝났죠. 다시 회복되느냐 이 싸움인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악재가 수면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가요. 그죠? 가장 큰 악재가 일단 수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가 또 호재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2,500원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뉴스나 시장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나쁜 상태가 아닌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